대구의 아파트는 어플에 나오다시피 45만 7천 가구, 그리고 전월 대비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 1억 2천, 대부분 7, 8천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바닥을 찍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일까요? 전월 대비 하락순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1억 8천, 1억 4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것일까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중구의 아파트들 외지인 투자가 근자에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내의 일반인들이 또 마찬가지 똑같이 외지인과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라 해서 중구의 대부분 외지인들이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했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외지인들이 중구에 거래를 하고 있고, 똑똑한 대구 사람들이 또 한번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한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국에 또 한번 원정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상반기가 대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본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오래 했는 분들, 생각 외에 정말 재밌는 변화가 있었고 생각지도 못한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 일부 반전이 좀 있었죠. 물론 약간의 반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일부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예전과 유사하면서도 예측 불가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일부 회원분들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약을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또 그런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단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볼라라 한 사례들도 있었고, 아무도 계약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살해하겠다, 500만원을 주겠다, 100만원을 주겠다, 온갖 감흥이슬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시 그 계약금을 돌려받고 잠수 탄 사례들도 있었고, 저는 개별적으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계약서가 말해주고 서류가 말해주고, 그리고 대부분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해라고 얘기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기꾼이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격이 오르면 다 자기가 잘했다는 뜻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죠. 현재 보시다시피 2007, 8년도에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미분양이 2010년도에 12만 가구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7만 5천 가구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뉴스를 찾아보면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도 되고, 지금 이런 어플들도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 8년 거의 평균적으로 2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3,000 가구의 미분양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 8년도, 9년도, 10년도의 미분양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준공 전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서 100% 오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미분양이 월등하게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장 수치가 높았던 2009년도, 8년도의 수치에 거의 비슷한 위기 상황의 건설사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 와중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은행들, 새마을금고, 마찬가지 뱅크런 사태까지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으로만 갖다 대면은 예전보다 월등하게 아주 적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런 적은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40%, 50%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 뱅크런 사태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의 얘기까지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책임을 질 테니까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 뭐 돈을 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죠. 정말 예전하고는 거의 유사하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 달, 두 달 사이에 순식간에 1억, 1억 2, 3천씩 가격이 뛴 아파트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 정확한 데이터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억이 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7, 8천씩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거래가 조금 활성화되다가 다시 하락했는 추세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다시 일부 가격이 1억이 넘게 상승하는 사례들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묻지마 투자 형태로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에는 단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이 없는 무자본 갭 투자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해본 분들도 실제 이런 사태를 처음 보고 부동산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겪어봤는 분들, 미분양 할인 판매까지도 진행을 해봤는 분들도 이런 사태를 처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도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는 분들도 실제 마지막에 결국은 아파트를 대부분 처분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뒤돌아보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결국은 3, 4억으로 5억, 6억, 7억의 아파트를 매매를 했고 결국은 돈을 벌었죠. 팔았기 때문에 현재 수익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돈을 들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팔고 돈은 손에 쥐어야 되죠. 막연히 땅값이 오른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기분 좋다. 그건 그냥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자를 해서 돈을 회수를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돌리고 또 다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었던 손해를 봤던 어느 순간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그런 적이 별로 없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걱정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급매물들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높게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경험도 없을 분들은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을 처음 느껴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도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팔기는 잘 팔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이런 식입니다. 잘 팔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입할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장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들 아니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해야 되는 아파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매물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매물은 쏟아지는 것 같은데도 대부분 가격이 올라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 준공후 미분양 할인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이런 사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방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회원방에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 궁금했던 내용들은 영상을 보면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미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꺼려 하는 사례도 있죠. 기존에 워낙 많은 전화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화를 받아도 썩 기분 좋게 답변은 안 하는 편입니다.
왜 대부분의 내용들이 영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상이 1500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편, 20편도 안 보고 전화를 하는 분들이 90%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다가 말 속에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다 받아줄 필요도 없는 거죠. 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만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상담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상담들은 결국은 영상에 녹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도 제대로 안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마다 항상 노력을 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수십 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급변하는 부동산, 소위 말해서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아니면 아파트 물량이 많다 적다, 경제가 위험하다,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여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전 국민이 아파트 투자를 이렇게 몰빵한 사례가 없었는데 너도 나도 엄청난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기사나 뉴스, 모든 뉴스에서 아파트를 사면 당연히 돈을 번다고 로또라고 얘기하면서 부추기는 사례들이 또 벌어졌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사채를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일으켜서 분양권에 투자를 했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갭 투자를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파트로 투자를 한다면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매입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된다면 결국은 투기 세력들끼리 물고 물리고 결국은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엄청 짧을 것이고 곧 찾아올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일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댓글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럼 팔아야죠. 들고 앉아 있으면 또 떨어집니다. 아니면 아예 신경을 쓰지 말면 돼요. 적어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니까. 근데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자기도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 사긴 샀는데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은 위기가 느낌이 오고 너무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나. 물론 예전에 비하면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분양권 플러스 프리미엄이 1억 2억 했으니까 그때 구입했는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받는 거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면 그 손해도 또 막가이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또 한번 외지인 투자, 원정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구는 2019년 20년도를 보게 되면 내지인들이 많이 샀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먼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구입을 하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 최고 정점으로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하는 사례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실제 서울 사람이 조금 사고 그리고 외지인이 조금 사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재기 하듯이 삽니다. 그리고 달서구 마찬가지 대부분 거의 서울에선 거래가 없고 지방에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마찬가지 대구 사람들이 대부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마찬가지 대부분 대구 사람들 내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걸로 나오고 동구 마찬가지 외지인이 일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대구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오버해서 거래를 했고 북구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일부 외지인 서울에서는 대부분 대구에 투자를 하러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외지인들이 좀 많아요. 서울은
서구는 예전에도 뭐 버스 대절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외지인 투자가 좀 있고 다시 대구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입을 하기 시작하고 아파트 갈아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성구 마찬가지 외지에서 일부 들어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 대구 사람들끼리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특이하게 외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 외지인이 거의 대구 사람들만큼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 상황으로 어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도 약간 움직였어요. 물론 더블 역세권이다, 시내권이다.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대구역까지도 대부분 중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외지인들이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교차로나 벼룩, 그리고 매일신문, 그리고 영남일보의 매물을 보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어플들과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보거나 어플을 보더라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죠. 똑같은 어플을 보고도 좋게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좋게 얘기하려면 좋은 걸 가지고 얼마든지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또 얘기하려면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승했다 하는 어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락했는 부분도 마찬가지. W가 1억 8천 하락을 했다. 프로지오가 1억 4천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팩트는 이때까지 수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고 아파트가 내리면서 일부 반짝 반등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전전긍긍 계약을 취소해서 또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고 물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회원까지 등록을 하고 전화까지 했던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날리고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물론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고 나서 해결을 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판단은 항상 손해로 가는 거죠. 지금 경기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판들이 바뀌고 있어요. 전자에 망했는 사람은 망했더라도 내가 장사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죠. 저는 주식을 할 줄 모르는데요. 주식이 상승할 때는 너도 나도 모든 주식들이 다 상승을 한답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특정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 똑같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자본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복되는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한 달 만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일부 아파트들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또이또이죠. 하지만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고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보 없이 투자를 하다가는 이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는 세월이 무색할 수 있다. 물어봤으면 물어본 대로 행동을 하시고 물어보지 않고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실컷 물어보고 사고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행동들은 서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